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었던 경험, 혹은 어떤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했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순간, 우리는 왜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의식적으로, 더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하지 못하면 무의식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고요. 우리의 자동적 반응들은 바로 이 무의식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오래된 상처들, 억압된 감정들, 인정하지 않은 우리 자신의 일부들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융은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무의식을 의식의 빛으로 비추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요.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온함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함께 융의 지혜를 통해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법,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7가지 단계를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자동적 반응과 의식적 반응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동적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일어납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판하면 즉시 방어적이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면 즉시 화가 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 그럴까요? 융은 이것을 콤플렉스로 설명했습니다. 콤플렉스는 강한 감정으로 뭉쳐진 심리적 덩어리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와 연결된 감정, 생각, 기억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어떤 상황이 이 콤플렉스를 건드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항상 비교당하며 자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악에 없는 농담이었어도요. 이것은 과거의 상처가 만든 콤플렉스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콤플렉스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에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통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민감한 지점들이 건드려지면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 의식적 반응은 다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느낄 때 즉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이 상황이 과거에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 걸까? 내가 정말 반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융은 이것을 자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찰하는 능력, 우리의 감정과 반응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이 자각이 생기면 우리는 자동 조종 모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동적 반응은 매우 빠르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연습이요. 첫 번째 단계는 멈춤입니다. 우리가 강한 감정을 느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세요. 10가지 세어보세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 짧은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융근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우리의 자유가 있다고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그 공간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추면 그 공간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우리는 참 빨리 사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이 즉각적이어야 하죠. 질문하면 바로 답해야 하고,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장해야 하고, 요청받으면 바로 응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멈춘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멈춤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반응 모드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외부의 요구에만 반응하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멈춤은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찾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멈춘 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관찰합니다. 지금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가슴이 두근거리나? 주먹을 쥐고 있나? 턱에 힘이 들어가 있나? 우리 몸은 우리 감정의 거울입니다. 몸을 관찰하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관찰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있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어. 이것은 불공평해. 나는 항상 이런 대우를 받아. 이런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생각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관찰합니다. 화가 나는가? 슬픈가? 두려운가? 질투가 나는가? 감정을 정확히 명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기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정확히 무엇을 느끼는지 아는 거예요. 융근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 치유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반응을 관찰할 때 우리는 무의식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던 것이 빛 속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질문입니다. 관찰 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이 감정이 정말 현재 상황 때문인가? 아니면 과거의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건가? 이것이 정말 상대방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 안에 무언가가 반응하고 있는 건가? 여기서 융의 그림자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약점, 두려움, 부정적인 특성들. 우리는 이것들을 의식에서 밀어내고 무의식 속에 숨깁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의식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싫어하는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을 정말 싫어한다면 우리 안에도 인정하지 않은 이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을 경멸한다면 우리 안에도 인정하지 않은 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림자가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의 어떤 면을 비춰주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상대방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 그림자의 문제인가? 이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자신을 방어하고 싶어 하니까요.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림자와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요. 네 번째 단계는 책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반응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다가 아니라 내가 화를 선택했다고
인정하는 것. 물론 상대방의 행동이 트리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우리 책임입니다. 이것은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우리 감정의 희생자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거죠. 외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책임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더 이상 부모를 탓하거나 사회를 탓하거나 운명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신제같이 국평천하. 먼저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 외부를 바꾸기 전에 내면을 바꿔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것과 같습니다. 5번째 단계는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화를 표현할 것인가? 참을 것인가? 대화할 것인가? 거리를 둘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경계를 설정할 것인가? 이 선택은 자동적 반응과는 다릅니다. 자동적 반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의식적 선택은 우리가 여러 옵션을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반응은 무엇일까?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무엇일까? 융은 우리 안에 자기라는 지혜의 원천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우리의 전체성을 향한 내면의 안내자예요. 우리가 자기와 연결되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알게 됩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거죠. 물론 항상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했다는 것. 자동 조종이 아니라 우리가 조종대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6번째 단계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 표현은 자동적 반응과는 다릅니다. 더 차분하고 더 명확하고 더 건설적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를 화나게 했다고 해봅시다. 자동적 반응은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이 되거나 관계를 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 표현은 다릅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말했을 때 상처받았어. 나는 이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아.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융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도 폭발시키는 것도 건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감정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진실을 말하되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경계를 설정하되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건강한 표현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정성 있게 소통할 때 진짜 연결이 일어납니다. 7번째 단계는 반성입니다. 상황이 지나간 후 우리는 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했지? 잘한 부분은 무엇이고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 융은 자기 반성이 성장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경험에서 배우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돌아보면 우리는 점점 더 나아집니다. 이 반성은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아, 나는 왜 또 그렇게 반응했을까? 나는 정말 못났어. 이렇게 자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반성은 배움입니다. 이번에는 이랬는데 다음에는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윤군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해질 수 있다고요. 우리의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을 모두 받아들이고 통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평온함으로 이어질까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우리 감정에 휘둘립니다.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죠. 화가 나면 화가 주인이 되고 두려우면 두려움이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주인입니다. 감정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지만 나는 화 그 자체가 아니야.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는 거예요. 융은 이것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대립하는 것들 사이에서 제3의 위치를 찾는 능력. 예를 들어 화내는 것과 참는 것 사이에서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찾는 것.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새로운 길을 찾는 거죠. 이 능력이 발달하면 우리는 평온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극단 사이를 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우리는 평화를 느낍니다. 평온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삶은 계속해서 도전을 던지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상황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평온함은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만다라의 이미지로 설명했습니다. 만다라는 원안에 중심이 있는 대칭적 도형입니다. 외부는 움직이지만 중심은 고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한다고 윤근 말했습니다. 외부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내면의 중심은 고요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이 중심을 어떻게 찾을까요? 융은 명상과 내관을 권했습니다. 매일 시간을 내서 조용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생각을 관찰하고 감정을 느끼고 몸의 감각을 의식하는 것. 한국에는 오랜 명상의 전통이 있습니다. 불교의 참선, 선비들의 정좌. 이런 수행들은 모두 내면의 고요를 찾는 것이었죠.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이런 지혜를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명상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매일 5분만 조용히 앉아 숨을 관찰하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그냥 현재에 있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융은 이런 연습이 우리를 자아에서 자기로 이동시킨다고 했습니다. 자아는 우리의 의식적 정체성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역할을 해.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자기는 더 큽니다. 자기는 우리의 전체성,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자아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항상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자아가 상처받고 내가 실패하면 자아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자기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자기와 연결되면 우리는 평온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성공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융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투사의 철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외부 세계에 투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사실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반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본다면 그것은 우리 안의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본다면 우리 안에 인정하지 않은 이기심이 있을 수 있어요. 융은 우리가 투사를 철회할 때 평온해진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게 되니까요.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외부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내면은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는 자신을 방어하고 싶어 합니다. 남을 탓하는 것이 나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보람 있는 길이라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융은 또한 그림자,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온전함이 평온함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고 있으면 내면에 분열이 생깁니다. 그 분열이 불안과 갈등을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면 내면의 전쟁이 끝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좋은 나와 나쁜 나로 나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입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을 모두 가진 완전한 인간. 이 수용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평화로워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융은 대극의 합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 용기와 두려움, 이타심과 이기심. 우리는 보통 한쪽만 인정하고 다른 쪽은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양쪽 모두 우리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평온함은 이 대극들 사이의 균형에서 옵니다.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내면에 긴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항상 강한 척만 하면 우리의 약함이 무의식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언젠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함과 약함을 모두 인정하면 우리는 균형을 찾습니다.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둘 다 인간의 일부니까요. 이런 균형이 내면의 평화를 만듭니다. 융은 또한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평온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이 있으면 일시적인 어려움들이 덜 중요해집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윤군 각자가 자신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창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성공, 돈, 명예.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지 않다면 그것들을 얻어도 공허합니다. 윤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의 길이 아니라요. 우리 자신의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개성화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평온해집니다. 우리가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때 내면의 갈등이 사라지니까요. 융은 또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책임이 없고 그들도 우리 감정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명확한 경계가 있으면 관계가 평화로워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 책임이니까요. 동시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융은 또한 자연과의 연결을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연으로부터 너무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인공적인 환경에서, 인공적인 불빛 아래서, 인공적인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흙을 만질 때 우리는 뭔가 근원적인 것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광대한 생명의 그물망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봄에는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휴식합니다. 이 순환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 성장의 시기도 휴식의 시기도 필요하다는 것.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면 우리는 평온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끊임없이 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겨울나무처럼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융은 또한 상징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징은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합니다. 꿈의 이미지들, 예술 작품들, 종교적 상징들. 이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징들과 연결될 때 우리는 평온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 더 큰 것의 일부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작은 문제들이 더 큰 맥락 속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다라를 그리거나 명상하는 것은 많은 문화에서 평온함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만다라는 중심과 전체성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만다라를 만들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의 중심을 찾고 있는 겁니다. 융은 또한 용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평온할 수 없습니다. 분노, 원망, 복수심. 이런 감정들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평화를 파괴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과거에서, 그 사람에서, 그 고통에서. 융은 용서가 치유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융은 우리가 과거를 통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 그 경험이 우리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성장하는 것. 융은 또한 감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평온해집니다.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바꿉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문제에서 축복으로 매일 감사할 것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친절한 미소.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면 우리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융군 또한 유머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진지하면 우리는 경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유연해집니다. 유머는 우리가 거리를 두게 해줍니다. 우리 문제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문제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진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스꽝스럽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이 두 면을 모두 볼 수 있으면 우리는 균형을 찾습니다. 융군 또한 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과 연결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글을 쓰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이런 창조적 활동들은 우리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할 때 우리는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명상입니다. 그리고 이 몰입의 상태에서 우리는 평화를 느낍니다. 융 자신도 그림을 그리고 돌을 깎고 만다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활동들이 그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그는 그의 무의식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융군 또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평온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함께 여행할 사람들이요. 하지만 진정한 공동체는 표면적인 연결이 아닙니다. 진정성에 기반한 깊은 연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받아들여지는 곳.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평온함을 느낍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공동체를 중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화 과정에서 많은 것이 잃어버렸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는 공간을. 융은 마지막으로 수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평온함의 핵심은 수용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융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려고 애쓰면 그것은 더 고착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이것이 의식적 반응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화를 받아들일 때 화는 덜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받아들일 때 두려움은 우리를 덜 지배합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법과 평온함을 얻는 7단계를 탐험했습니다. 멈춤, 관찰, 질문, 책임, 선택, 표현, 반성. 이 단계들이 우리를 자동 조종해서 의식적 선택으로 이끕니다. 칼 융기,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창조자라는 것. 우리가 외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 자유가 평온함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생의 수행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다시 자동 조종으로 돌아가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우리는 더 의식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우리는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승리들을 축하하세요. 한번 멈췄다는 것, 한번 관찰했다는 것, 한번 의식적으로 선택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성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온함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환경, 완벽한 관계, 완벽한 삶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온함은 내면에서 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평온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알 때, 우리가 온전한 우리 자신일 때 우리는 평온합니다. 융근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무의식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라고.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면 당신은 자유로워진다고요.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를, 그림자와 마주하는 용기를,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이 용기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동 조종에서 의식적 선택으로, 반응에서 반응으로, 혼란에서 평온으로. 여러분의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더 깨어있기를, 매 순간 더 의식적이기를, 매 순간 더 평온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여정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하지만 같은 목적지를 향해 진정한 자아로, 평온함으로. 감사합니다.